지금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려 10여 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 잘났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욕을 하고 뭐 지금 시끄리 합니다. 저는 1년마다 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많은 가난한 분들이 선거 운동에 이제 동원이 되셔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일당을 벌어서 좋고 또 분위기도 신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 찍어달라고 굽신거리고 아양떠는 게 참 저는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언제 우리가 이런 높으신 어른들한테 인사를 받아보며 고개를 숙임을 받아보겠습니까? 시장에 가서 뭐 양반들이 순대도 먹고 오뎅도 먹고 어린이도 안고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면 얼마나 즐겁고 우리가 노소동락이 되는 세상이 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분한 생각이 들지요. 우리를 쏘기는 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국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네들 진영 논리로 패거리를 위해서 어떤 권력을 잡겠다는 것인지 이게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와 관계는 없는데 이분이 젊고 돈이 있다면 한번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합니다. 월남전에서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88살 나는 예비역 준장입니다. 이 어른이 월남이 폐망할 무렵에 정부에서 그 재월 한국인 철수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역 준장이 그 월남 대사관에 우리 공사로서 이제 그 파견이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75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이 월명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이때 함락 당한 날 월남에서는 군단장, 사단장 한 10여 명이 권총 자살하는 이런 비극적인 날들이 됩니다. 우리도 언제 이 꼴이 될지 모르죠. 청룡 부대라든지 여러 부대들이 출전했으니까. 근데 4월 29일 날 밤 미국은 이제 마지막 선심을 베풉니다. 자기네들 그 대사관 그 위에 헬기장에서 차례대로 이제 철수를 시킵니다. 필리핀, 태국인, 한국 등등을 일본인들 포함됐죠. 그래서 이제 이 공사는 대사관 직원과 우리 교민 260명을 모아서 이제 그 대사관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4시 30분 드디어 이제 새날이 됐죠. 4월 30일 날 4시 30분에 마지막 헬기가 떠납니다. 근데 우리 교민은 다 실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살 당할 우려가 있는 고위직들은 타라 그래서 이대용 공사는 이거 타야 됩니다. 근데 이 장군은 이 많은 수백 명의 우리 동포를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겠느냐. 또 내가 정부에서 명령 받은 것도 완수하지 못하고 가서 되겠느냐. 이래서 마지막 헬리콥터를 떠나보내버립니다. 저는 아직 꽤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 구절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냥 눈이 컴컴해집니다. 이거 진짜 멋있는 사나이의 어떤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회밍의 소설 있죠. 거기에도 보면은 그 영화로도 거기에 셰리 쿠퍼 나오는데 자기네들 동료를 위해서 자기네가 그 뒤에서 오는 정부군을 총 쏘면서 혼자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 이대용 장군도 이러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난민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프랑스가 이제 그 월남하고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을 전부 소개를 시키고 이분은 거기에서도 언젠가 또 체포될 걸 우려해서 민간 그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결국은 그 들켜가지고 이제 그 사형수들의 감옥인 치화 형무소에 이 양반이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장군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룡 우리 매형호 이 적국들이 싸우던 이제 장군이 되니까 공산 베트남 수사관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가담하라고 자꾸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땅히 이 양반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한 만큼 당신들 말 듣지 않겠다. 쏴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음 2차적으로는 또 이제 여우피하면 호랑이 만난다고 북한에서 얻는 그 통일전선부 사모 정치요원이 3명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궁상현이, 최영수, 한경수인데 이 사람들 명단은 물론 이제 이 장군은 몰랐었는데 나중에 월남한 고위층이 이 사람들 명단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귀순하라고 협박도 하고 나중에는 그 태권도로 싸움까지 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대용 공사는 끝까지 이에 굴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죽일 테면 죽이라고. 그래서 의외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흐지부지하게 하고 그냥 5년형을 살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주먹밥 한 덩이하고 호박죽만 줬는데 스트레스하고 또 식량이 모자라니까 그 78kg이던 건장한 이 양반이 42kg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나서 이분한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공포가 생기지 않던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물었을 때 이 양반은 6.25 때 6사단 7년대 중대장으로 자기가 참전했고 해사님까지 올라가는 그 장교였었는데 이때에 이미 자기는 목숨을 버린 사람이고 과외로 사는 만큼 나는 무엇을 언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자기가 정조를 지키고 또 끝까지 추하지 않게 그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장군이 하늘이 사실은 도왔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그런 정의감과 애국심이었는데 이 무렵에 호지명이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은 끝났으니까 적군들은 사병이든 장군이든 아무도 처벌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정부에서 시킨 대로 하였을 따름이지 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살아오지는 않는다는 이제 유언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내친 김에 동남아를 공산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침범하죠. 이 무렵 전까지는 북한과 이제 통일 베트남이 아주 친한 나라였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잘 달랐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침범하자 북한은 월남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 이대용 공사에 대한 공작이 심드렁해지고 월남 정부에서도 공작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 이제 중재를 해줘서 1980년 4월에 돌아옵니다. 이때가 이제 한참 전두환 12.12 쿠데타 이후에 들어섰는 최규하 장군 대통령 시절입니다. 시절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부 독재 시절인데도 어째 이런 영웅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 환영하거나 어떤 행사가 없었다는 게 저는 의아스러운 기작이었습니다. 이게 예술이면은 소설이 될 수 있고 또 영화 감독들에게는 영화 한 편이 찍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이런 어른들한테 빚진 것을 크게 갚아야 되는데 이 양반은 지명도 무명의 한 늙은이로서 뒷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따름이죠. 우리가 이러고서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군대를 가려고 그러고 끝까지 전향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박수를 치지 않을 때 누가 비겁한 생을 안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화가 나고 섭섭하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 나온 분들이 진짜로 애국심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의 삶을 참고를 해서 나도 이렇게 살겠다는 이 얘기를 덧붙였으면은 지금 안보 어떤 참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특전사 모자를 빌려 쓰고 찍으면서 나도 총 들게
싸우겠다는 건데 어느 편에 들어서 총 들고 싸우겠다는지 도대체 모르는 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혼란기에는 다시금 떠오르는 분이 이대용 공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